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이벤트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이었나요? 감사하게도 라운드 H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근데 그 메시지가 라운드 H에 통한 걸까요? 이번에는 총 4개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른 이벤트를 갖고 있어요. 메스머라이즈를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볼백 2개와 퓨리 신발 2개, 총 4개죠. 총 4분께 랜덤으로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베이퍼라이즈라는 영상에서 많은 호응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시청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운드 H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메스머라이즈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만 추첨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 좀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원받은 물품은 브런스윅 신형 볼백 2개와 퓨리 신발 브런스윅 신발 2개인데 총 4개죠. 하나 정도는 우리 댓글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퓨리라는 아주 예쁜 신발을 우리 댓글 예쁘게 남겨주시는 분, 메스머라이즈라는 볼링공을 시청해보시고 이거 이러하네 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 한 분을 추첨해서 신발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승국입니다. 자, 오늘은 좀 조용한 오랜만에 제 방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메스머라이즈라는 볼링공입니다. 메스머라이즈라는 볼링공을 지금 총 며칠이야, 기간으로 치면 한 일주일 동안 볼링공을 좀 굴려보고 영상을 중간중간에 찍어서 편집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영상도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냐면 볼링을 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새 볼링공, 신규 볼링공이 출시가 되면 그 환경에서 볼링공을 굴렸을 때와 한 조금 며칠 지나서 또 쳐볼 때와 또 느낌이 좀 다르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쳤을 때, 굴렸을 때의 그 느낌을 가장 근접하게나마 어떤 환경에서 굴리기 좋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다음으로 생각했던 건 바로 정기전이었어요. 일상적인 레인 환경, 레인이 조금 지저분한 곳도 있을 것이고 깨끗한 날도 있었고 레인 이동도 하면서, 근데 또 그날에 따라 레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볼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전달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첫날 레인 정비를 깨끗하게 한 라이크 45피트를 한번 쳐봤고요. 두 번째, 다다음 날인가 정기전이 있는 날이어서 때마침 일상적인 레인 패턴, 그냥 하우스 패턴에서 사용감이 있는 레인 환경에서의 총 3게임 레인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일리한 레인 패턴에서 굴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치는 레인 패턴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니 진승 C타입이 좀 길더라고요. 46피트. 오일 볼륨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레인 패턴이 기니까, 또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굴려보실 수 있는 레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라이크 볼링장에 가서 굴려봤어요. 볼링공을 총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뚫고 있는 뭐 블랙 타이탄 너바나 베이퍼라이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브릿지에서 약간 중지로 넘어가는 핀 위치와 메스는 한 3인치였나요? 그 정도 벌리는 레이아웃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첫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날에 볼링공을 뚫자마자 바로 라이크 볼링장으로 갔습니다. 라이크 볼링장에 가서 45피트를 굴려봤어요. 왜 45피트를 굴려봤냐면 최근에 샌딩볼 리뷰를 했던 레인이 뭐였지 생각해보니까 맥스 바이어스, 그 다음에 컨스피러시 HK22 다 라이크 45피트에서 제가 굴려서 이야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은 레인, 같은 볼링장에서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굴려보면 차이점이 많이 나겠구나. 그러면 비교가 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작 시리즈를 다 비교하는 영상을 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과거에 굴렸던 볼링공 상태가 지금 셋볼과의 비교를 하기에는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셋볼이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뭔가 좀 모순적인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외피를 똑같이 마감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조차 별로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비교를 한다고 해도 크게 이게 게임 수가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이 볼을 출시하기 전까지 벌써 한 달,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굴렸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외피를 마감을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예 비교는 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래 같은 레인 같은 패턴 같은 볼링장에서 굴려보자 하면서 라이크로 갔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 건데, 제가 이번에 사용한 레이아웃은 약지 사이드 약간 빠져있고 메스바이어스 좀 붙어있죠. 이 레이아웃을 사용을 했어요. 제 영상을 옛날부터 구경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레이아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 레이아웃은 제가 퀀텀 에버 솔리드가 출시했을 때 뚫었던 레이아웃입니다. 왜 이렇게 뚫었을까? 왠지 모르게 느낌상 퀀텀 에버 솔리드랑 게 닮았지? 느낌상 코어는 다른데 왠지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그때 당시에 퀀텀 에버 솔리드를 굴렸었던 그 레이아웃의 느낌으로 한번 굴려보고 싶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핀 사이드로 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훅 반응 자체가 좀 빨리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샌딩볼을 웬만하면 좀 훅이 빨리 잡히는 레이아웃을 좋아합니다. 이 볼링공을 든다는 전제 조건은 레인이 상당히 길고 오일이 많으니 랭스 같은 거 필요 없어. 샌딩볼이면 샌딩볼답게 빨리 꺾이게 뚫어야 돼.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뚫어봤어요. 라이크 45피트에서 한번 굴리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스 바이어스와 컨스피러시를 굴렸을 때 그 느낌과 사뭇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레인 정비 초반 상태인데 맥스 바이어스 또는 컨스피러시를 사용했었던 라인 자체를 사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할 정도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마찰력은 박스 피니시 상태이다 보니까 잘 나오는 건 사실인데 백엔드에서 뭔가 두 번 꺾이는 듯한 느낌의 그런 플립성이라고 할까요? 백엔드에서의 플립성을 갖고 있는 솔리드 볼 있었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샌딩볼 세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일 위에서 이탈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드라이를 만나면 싹 아크성을 갖고 들어가는 게 보통의 샌딩볼이었거든요. 단 히터 빼고. 메스머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게 플립에 대한 수치가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차트를 보니 플립성이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볼링공을 굴리다 보니까 외피 마찰이 너무 강하게 잡히다 보니 뭔가 백엔드에서의 플립성을 좀 죽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외피가 좀 깨끗했을 때는 생각한 것보다 더 안쪽 오일리한 공간으로 이용해서 뻗어나가게 한 상태로 드라이존을 만나니 플립성이 상당히 강하게 부각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이나마 오일이 얇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볼이 플립성을 만들어내기도 전부터 그냥 볼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은 플립성도 강한데 외피 마찰까지 강해버리면 백엔드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비 초반 레인 45피트 이상의 제가 맥스 바이어스나 또는 뭐 컨스피러시를 칠 때 라이크 45피트 칠 때 한 10쪽 부근이었던가 10쪽 12쪽 뭐 이렇게 위에서 붙여 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메스머라이즈는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갔었어야 됩니다. 왜냐? 볼이 뭐 뻗어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조금 기름 오일 폴리가 먹는다 한들 과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해석 다르게 오히려 더 안쪽으로 내려와서 투구를 하니 라인 자체가 형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맥스 바이어스 또는 컨스피러시와의 등급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한 단계 위가 아니라 거의 한 두세 단계 위의 강함을 갖고 있는 그런 볼링공이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해진 게 하나 왔어요. 뭐냐? 이거는 무조건 레인이 조금 길고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웬만해서가 아니야. 무조건 레인 피트가 45피트 정도는 되고 레인 정비 초반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제가 볼 때는 메스머라이즈가 경기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좀 뭔가 컨트롤이 더 불가능한 느낌 정도로 마찰력도 강하고 플립성도 좀 세다 보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은 오일리안 레인 패턴 초반에 딱 들이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볼링공 중에 가장 강한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딱 메스머라이즈구나 하고 꺼낼 수 있는 그런 볼링공이더라고요. 이 메스머라이즈가 나타난 순간 제 머릿속에는 LT48, 메스바이어스, 컨스피러시 머릿속에 싹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센 놈을 과연 정기전에서 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정기전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굴려보러 갔는데 정기전에서의 굴러가는 모습을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하나 둘 셋! 본격적으로 스코어를 내는 목적으로 한번 메스머라이즈를 활용해서 일상적인 레인 환경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대충 제가 굴려보니까 정비한 지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된 레인이고 그렇게까지 오일이 없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뒤에 약간 좀 백엔드가 완전히 깨끗한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자세가 못 잡았네요. 왜 이렇게 자세를 핀을 압살하는데? 오, 아까 안쪽이었는데 럭키. 이게 슬라이딩이 안 되니? 나이스다. 280점. 여기는 2번이나 10번 핀이 남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인을 올려야 돼요. 하나하나씩 올려볼게요.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근데 하나 올린 대신 스쿼트 같이 위로 좀 앵글 붙여서
아, 여기는 해피하네, 해피해. 아하. 아, 이제 하체에 힘이 없나 봐. 통과가 안 되네. 219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굴려봤는데 첫 게임 너무 좋았습니다. 메스머라이즈가 굴러가기엔 괜찮네. 왜냐? 전날 외피 상태가 어느 정도 오일 폴리가 살짝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한 마찰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다 좋았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스트라이크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오일이 점점 다운되는 시점이 오다 보면 그 공간을 무시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메스머라이즈는 오일이 다운된 라인을 통과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통과가 안 되고 중간에 탁 끊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뭔가 장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스트라이크는 좀 많이 친 것 같은데 점수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기전 중후반 때 쓰기에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 후반에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정기전 레인 정비 초반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기전을 치면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정비 초반에 쳐야겠다. 더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지 약간 사이드로 올라간 레이아웃을 한 메스머라이즈를 보여드렸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레이아웃을 너무 세게 했나? 너무 빨리 잡히게 했나? 그래서 볼링공이 너무 세게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레이아웃 때문인데 내가 이 볼링공을 그렇게 단정 지으는 게 말이 되나? 약간 그런 의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볼링공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레이아웃이죠. 요즘 들어서 브릿지에서 약간 중지로 넘어가고 메스바이어스 좀 간격이 한 3인치 됐던 거 더 넘어가나? 아무튼 좀 많이 벌어진 거. 듀얼앵글 레이아웃은 자막으로 적어드릴 겁니다. 이 레이아웃으로 다시 한번 뚫어봤어요. 다시 라이크 볼링장 갔습니다. 이번에 45피트가 아니라 한 피트 더 긴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들도 좀 더 손쉽게 느낄 수 있는 레인 패턴이 뭘까? 자주 치는 레인 패턴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진승 C타입이 46피트더라고요. 그래서 진승 C타입을 정비를 하고 두 가지 볼링공을 비교해봤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큰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게 차이가 없는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판단을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이크 볼링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기존에 뚫었던 레이아웃은 이거예요. 지금 일상적으로 보여드렸던 레이아웃은 이거 약지 위에 요즘에 뚫고 있는 레이아웃 뚫고 왔어요. 수치는 두 개 다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한번 굴리는 영상도 다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피트가 긴 라이크 45피트가 아니라 이거는 진승 C타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몸이 안 풀리네요. 제가 사용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외피 마감을 다시 해놨습니다. 메스머라이즈 자체가 지금 이렇게 긴 오일을 만나야, 오일 패턴을 만나야 좀 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지금 9번이 몇 번씩 보였어요. 몇 번씩. 쫙쫙 말려 들어갑니다. 다른 거. 다른 레이아웃 보여드릴게요. 다른 레이아웃. 요거. 이렇게 뚫은 거예요. 과연 레이아웃 때문에 볼링공이 강했던 건지 한번 볼게요. 같은 스탠스와 같은 스팟. 일단 뭔가 좀 까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솔리드 볼 치고 끝각이 너무 예민한데? 자, 이쯤 되면은 이 같은 자리를 약지 사이드업. 네.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응 자체는 확실하게 하고는 있지만 끝각을 조금 내려놓은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뒤에서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깊게 파고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브릿지. 그렇죠. 이 차이점이 딱 나오네. 지금은 거의 완전 깊숙이 들어가면서 9번 핀이 남으려고 할 정도로 남았던 거랑 다름없는 그런 액션이었어요. 확실히 그러면 얘는 백핸드 여유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여유가 있다 보니 한 둘 더 내려도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강함의 체크를 우리 스탠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브릿지 위로 올렸던 레이아웃은 두 보드를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더 세게 움직인다는 거겠죠. 이거 봐. 보통은 외피가 세고 볼이 세면 볼이 풀립니다. 근데 이 볼은 안 풀린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오일 적정 안에서만 놀면 볼은 절대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 걸 수도 있겠지만. 해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보셨을 때 근소한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앵글 자체의 형성은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메스머라이즈라는 건 내가 강하게 뚫어서 빨리 잡혔던 거는 아니었구나. 레이아웃을 조금 바꿨는데도 잡히는 시점은 거의 비슷하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스머라이즈에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단어적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레인 정비 초반에 쳐야 될 것 같고요. 플립성이 강한 볼링공이지만 오일이 얇은 곳을 지나갔을 땐 플립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이 맹하게 약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볼링공 마찰력도 좋고 플립성을 갖고 있는 상당히 상위 등급에 위치한 볼링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어느 누군가가 다 굴려도 막 돌아야 된다? 아니죠. 어느 정도의 회전은 줄 아는 상태에서의 볼 선택이 들어가셔야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전 방향이라던가 회전 리프팅 또는 회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치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새 볼링공 또는 강한 볼 많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볼링공을 선택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어느 정도의 볼의 회전 방향을 잡아 놓을 것인지 또는 회전량을 줄 것인지를 먼저 익숙하게 내 스스로의 마스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볼링공을 굴리셔야 좀 더 체감이 됩니다. 그냥 요 정도인데 볼은 한 30으로 가요. 어떤 볼링공을 굴려도 솔직히 돌 수가 없겠죠. 마찰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볼링공을 구매하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볼링공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회전 방향과 회전수를 좀 갖고 있어야 퍼포먼스를 근접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볼링공에 의존을 하지 마시고 조금 회전을 만들어내는 연습 또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샌딩볼을 처음 딱 사시면 외피가 뭐 1500방, 2000방, 1000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죠. 볼 스피드 그냥 회전 안 주고 집어 던져도 오일 얇은 데서 그냥 쓱 하고 들어갑니다. 처음엔 너무 좋죠. 하지만 계속 매번 칠 때마다 깔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일 폴리가 되고 좀 약간 외피가 살짝 마모가 돼도 회전을 주고 방향만 잡아 놓는다면 그 유지력은 더 오래오래 더 여유 있게 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볼링공을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저는 볼링공이 세다, 강하다, 플립성이 좋다 이렇게 막 포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볼링공을 포장해서 부각시키는 영상 메시지를 만들고 싶을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볼링공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까, 그 확률적으로 이런 환경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 플러스 이 볼링공의 성향 조금 제 의견 요 정도만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좀 안 맞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볼링공을 구매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